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5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제부터 자유한국당에서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어제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북 경제협력, 대북 퍼주기죠. 퍼주기의 길을 찾아보자. 북한이 하노이에서 나름대로 성의껏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상반된,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김정은 편에서는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세계 언론이 비판을 하고 여러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판을 했는데, 가장 직설적인 것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은 대한민국 대통령 그만두고 하십시오.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은 대한민국 대통령 그만두고 하십시오 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그만두고도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왜냐? 김정은은 법률상 반국가단체 수괴입니다. 반국가단체 수괴의 심부름 역할을 하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고 중형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게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렇게 논지를 전개를 하는데, 이 작년 평창 올림픽 때 있었던 발언을 아주 중점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핵 완전 폐기하라고 요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전체 회의를 열어서 남북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 전체회의에서 북핵 폐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김정은 퍼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껍데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사상은 우리 민족끼리 주체 사상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한때 좌파 운동권에서 맹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90년대에 전향을 한 사람이죠. 또 전향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가장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반공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세계 정상과 북한 김영철 앞에서 통일혁명당 핵심 간부로 2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한 간첩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조선노동당이 지령을 내리고 통일혁명당이 따르는 중앙당과 지하당 관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신영복은 통역당의 핵심 간부로서 무기징역을 받고 위장 전향서를 쓴 후 20년 20일 만에 특별 가석방됐습니다. 통역당 주범 김종태가 1969년 7월 10일 사형 집행되자 김일성이 영웅칭호를 내렸습니다. 1969년 7월 12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김종태 추도 결의문을 채택했고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김종태 추도 기간을 정하고 평양 대극장을 비롯해 각 시도 직할시 공업 기업소까지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런 자가 속했던 통역당의 간부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내각은 김종태에게 영웅칭호를 주고 최고 훈장인 금성메달과 국기훈장 제1급을 추서하고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해주 사범대학을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개명하고 평양 시내에 김종태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1969년 11월 6일 통역당 이문규가 사형되자 또 영웅을 수여했습니다. 영웅칭호를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직전에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옥중 반성문을 쓴 김진락은
변절작으로 낙인이 찍혀 북한 정권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사형된 3명 다음으로 최고위 통일당 핵심 간부인 신용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후 전향서를 쓰고 1988년 특별 가석방 되었습니다. 이 김문수 지사가 언급하지 않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 신용복 씨를 북한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끈질기게 대한민국 정부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월남에 붙들려 있었던 이대용 공사 등 우리 외교관들과 신용복을 맞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거부를 했습니다. 신용복은 대한민국 국적자다. 따라서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 만약 그때 우리 정부가 북한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신용복 씨는 북한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처럼 집필 활동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마 세상을 떠났겠죠. 그 정도로 북한이 통일혁명당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신용복을 사성적으로 존경한다고 했으면은 그 북한 노동당 간부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존재로 인식을 했을까요? 짐작이 갑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은 통일당 간부로 13년간 감옥 살고 1981년 출소했습니다. 박성준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 평화주의자로 소개했습니다. 박성준은 미국의 북한 제재가 한반도에 전쟁을 부른다며 반대 논리를 펼쳤습니다. 박성준은 9.11 테러에 대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이 당해 사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편이었다고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남편 박성준과 함께 통일당 관련자로 구속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명숙은 11대 국회 통일외교위원으로서 김정일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2005년 6월 27일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한명숙의 발언입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요청한다든지 제안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이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하고 맥이 같네요.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북 조사파가 충성하는 조국이 대한민국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문재인 정권이 충성을 바치는 상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NSC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주 감칠맛 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북 회담 결렬로 인해 날아간 주식 시가 총액만 5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영변 핵 폐기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와 대통령만 눈을 감고 있다. 협상 중재자는커녕 방해꾼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 국민 무시 정권에서 안보 무시의 도가 지나치다. 이제는 국민과 함께 국민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없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치는 실패해도 다음 선거에서 곧 바로잡으면 되지만 외치는 실패하면은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NSC 발언은 정말 참으로 국민 모두를 걱정 끼치게 하는 발언이었다. 이 말이 실감이 나네요. 내치는 잘못하면 뭐 경제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정권을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바꾸면 되는데 외치를 잘못한다. 즉 안보를 잘못한다는 거죠.
예컨대 한미동맹을 깨버리고 북한과 연방제로 연결시켜버린다든지 남북군사합의서처럼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군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기습 공격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면 나라가 망해버린다. 망해버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머릿속에 김정은밖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김정은을 그만큼 미워해야 되는데 김정은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안, 그것을 위해서는 5천만 국민까지 희생시킬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NSC 발언이 그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은 대한민국 대통령 그만두고 하십시오. 가 아니라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하면은 감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감사합니다.